네, 안녕하세요. 만두아빠입니다. 오늘 이렇게 두 번째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오늘 속초 날씨는 많이 좋은 것 같아요. 화요일이라 그런지 차는 많이 보이지 않고요. 다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속초라는 동네는 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수도권 분들이 세컨하우스 수요도 참 많은 것 같으며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33회차 공인중개사 시험의 난이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리기 앞서서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저는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33회차 시험에서는 2차만 응시를 했고, 그래서 2차 과목에 대한 느낀 점을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잘 기억나진 않지만 32회차에서도 동차로 응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32회차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기억나는 점은 시험 치기 바로 전날까지 민법과 학계리 모의고사 점수가 평균 60점이 되질 않았습니다. 2차 과목도 비슷한 수준이었고요. 1차에 좀 더 비중을 두고 했지만 절망에 빠져서 새벽 3시에 잠이 든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시험 당일에 시험장에 일찍 도착해서 차 안에서 급하게 요약집을 읽으면서 준비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민법이 75점, 학계론 80점으로 1차를 합격했습니다. 32회차 시험에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난이도는 모의고사보다는 확실히 실제 시험이 덜 꼬아서 낸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시험 치기 전까지 제가 모의고사를 한 10회 이상을 봤지만 학계론이 60점이 안 나오는 게 제 실력이었고요. 그래서 민법을 70점 이상을 목표로 하고 학계론을 50점 이상을 목표하고 그렇게 시험장에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학계론 계산 문제 중에서 6문제가 나왔는데요. 3문제는 당연히 찍었고요. 전체적인 난이도는 모의고사보다는 풀기 편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32회차 2차 과목들은 중개사법이 어려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중개사법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들어갔던 것이 가장 큰 패착이었던 것 같아요. 공법과 공시세법은 33회차를 준비하면서 다시 보니까 무난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난이도였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느꼈던 32회차 시험의 난이도였습니다. 결국 33회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중개사법을 마스터한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였고, 또 한번 경험을 했다고 깨달은 점이 있어서 나름 과목별 공부 비율을 제 나름대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후에 시험장으로 도착해서 1교시 중개사법과 공법을 푸는데 중개사법이 너무 잘 풀렸습니다. 15분 만에 40문제를 끝냈을 정도니 그렇게 꼬아내던 모의고사 문제들에 비해서 단순하고 보기 편한 지문들이 많아서 빠르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확실한 답이라고 생각이 든 문제들이 36문제 이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제 기준에서는 난이도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내심 90점 이상을 좀 기대하며 우리가 항상 미운 자식이라고 하죠. 공법으로 진입했습니다. 공법 첫 번째 문제부터 보고 제가 느꼈습니다. 내 인생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이렇게 쉽게 줄 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죠. 공법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짧은 경험상으로 역대 최악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15회의 시험에서 논란이 되어서 그 해에 2번의 시험을 보게 된 경위를 들었습니다. 그 시험을 빼면 작년 공법 문제가 제일 논란이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솔직히 32회차 공법은 제가 준비한 시간도 부족했고, 그로 인해서 주택법과 농지법 강의를 하나도 못 듣고 한 번호로 다 찍고 제출을 했었는데요. 그때도 공법이 딱 60점이 나왔거든요. 근데 작년 공법은 그래도 주택법과 농지법을 제가 강의를 다 듣고 그 전 32회보다 더 많은 준비를 하고 시험을 쳤지만 57.5점이 나왔고요. 중개사법과 같은 시간대에 다 풀었지만 다른 맥락으로 빨리 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개사법은 답이 많이 보여서 15분 만에 풀었고, 공법은 답이 보이질 않아서 15분 만에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80문제를 다 풀고 다시 공법으로 넘어와서 애매하게 체크되었던 문제들 보니까 한 20문제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공법은 일상에서 접하지 않는 생소한 단어들이 더 많아서 모든 지문이 다 맞는 것 같아 보인, 거기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니 작년 시험은 더더욱 어렵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정형화되어서 나오는 문제들이 많이 없었으며 출제 비중이 낮은 쪽, 조금 덜 보던 단락의 문제들이 나와서 적지 않게 당황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공법은 감히 역대 최악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공시세법으로 넘어가면
무난했던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다가 운이 더해져서 높은 점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공시법에서는 자주 출제되던 암기법이 잘 안 나와서 다른 문제들이 나와서 조금 당황했던 기억은 있는데, 세법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 2문제는 일단 준비하지 않았고 그래서 찍었고, 나머지 문제들은 키워드 찾는 연습을 통해서 지문 전체를 읽지 않고 그 키워드가 있냐 없냐만 확인하고 답을 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중개사법은 난이도가 하였고 공법은 최상, 공시세법은 중이었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고요. 이렇게 시험이 끝나면요, 매년 시험이 종료가 되면 항상 논란이 많았던 건 똑같습니다. 이번에 공인중개사 시험 때문에 청와대 민원까지 넣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32회차 시험에서는 논란 문제들이 모두 정답 처리되길 바랬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4문제가 모두 정답 처리가 되면 저도 동차 합격생이 될 뻔했거든요.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 해에 느꼈으며 소송까지 가더라도 절대 이길 수가 없다는 게 현실인 걸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한 몇십 년을 출제를 위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우리 수험생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전부 출제 오류의 과오를 범하진 않겠죠. 작년 33회차 시험은 그 어떤 해보다 논란이 많았던 점을 감안해보면 난이도가 전보다는 상향되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중개사 시험도 올해와 같은 난이도는 유지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합격했다고 쉽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지원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정해진 합격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난이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고요. 20만 명이 지원했을 때 2만 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출제했던 난이도와 30만 명이 지원했을 때 2만 명의 합격률을 유지하기 위해 냈던 난이도는 분명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시험이 상대가 떨어져야 내가 붙는 상대평가가 아닌 모두 합격해도 되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저는 수험생일 때도 함께 그 해에 준비했던 모든 분들이 같이 합격하길 바랬던 사람입니다.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은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정답도 아니고 보시고 실망할 필요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만 해주시고 공부하시는 데에 전혀 개의치 마시고 열심히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공인중개사 시험 난이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 영상에서는 시험 공부를 어떻게 준비하는지와 마음가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